많은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은 상쾌한 반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최신 기기, 가장 트렌디한 옷, 가장 큰 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물질적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우리를 압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것을 쫓는 대신 더 적은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바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는 결핍이나 텅 빈 흰색 상자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옷장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철학, 사고방식, 의도성과 목적을 강조하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가져오는 것,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과잉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유물과 일정에서부터 관계와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소비의 순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향한 이 여정은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 자신의 가치관에 공감되는 것, 그리고 더 의도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거나 옷차림을 단순화하거나 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소유물보다 경험에 집중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키우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니멀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과 통찰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 전략, 마음 챙김 소비, 적게 사는 것의 심리적 이점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과제와 오해에 대해 논의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미 단순화 여정에 있다면 이 채널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적음의 힘을 탐구하고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더 의도적이고 의미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영감을 제공하며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삶을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이 여정에 함께 합시다. 마크의 옷장은 섬유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셔츠는 힘없이 걸려 있었고 바지는 혼란스럽게 뭉쳐 있었으며 신발은 버려진 도미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옷을 입기 위한 고투, 옷감과의 씨름, 옷을 입어도 마치 옷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옷을 조합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옷이 너무 많았지만 항상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충분하지 않은 스타일의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어느 주말 카페인에 힘입어 갑자기 질서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의 옷장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크는 혼돈에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꺼내 침실을 뒤덮을 듯한
옷 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관, 어쩌면 기증 더미를 만들며 정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미는 순식간에 우유부단함의 기념비, 옷차림에 대한 길을 정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옷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만 결코 입지 않는 옷에 엄청난 양을 깨달았습니다. 맞지 않는 셔츠, 유행이 지난 바지, 그가 가지고 있는지도 잊고 있었던 재킷들. 그는 전 여자친구들의 옷, 특히 후회스러운 하와이안 셔츠 포함, 다른 직업에서 입었던 옷, 약간 조명 냄새가 나는 정장 포함, 그가 로큰롤 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의 옷, 가죽 바지는 특히 고통스럽고 꽉 끼는 추억이었다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감정적이었습니다. 각 품목은 추억,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을 담고 있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과거의 자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중 일부는 그가 그리워했고 더 젊고 날씬한 마크, 다른 일부는 그가 기꺼이 뒤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마크. 그는 2012년부터 찾고 있던 양말 한 켤레까지 발견했습니다. 물론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산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작고 더 선별된 옷 컬렉션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실제로 좋아하고 그에게 잘 맞는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스트레스의 원천이었던 그의 옷장은 이제 관리하기 쉽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원했던 몇 가지 품목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단지 보관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아닌 어수선한 옷장은 어수선한 마음의 은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옷 선택을 단순화하면 정신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결정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패션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옷장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의류 품목은 추억,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작고 더 선별된 옷장은 아침에 옷을 입는 것을 훨씬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돈,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좋아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휴대폰은 사실상 그의 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고 이메일을 강박적으로 확인했으며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지만 결코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의 집중 시간은 금붕어보다 짧았고 끊임없이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대리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휴대폰에 중독되었고 디지털 세계의 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알림으로부터 벗어나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자신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짜 진동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디지털 의존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변 세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을 보았고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으며 심지어 고양이와 대화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고양이는 대화 상대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곳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 현재에 머무르는 듯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오래된 취미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가 있는 진짜 책, 먼지가 쌓여있던 기타를 집어 들었으며 심지어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든 식사 외의 다른 것. 그는 더 편안하고 더 집중하고 더 창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던 디지털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기기는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편리함과 연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의 산만, 불안, 중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어렵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에 대해 더 주의하고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오래된 취미와 관심사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기를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톰의 부엌은 요리 재앙이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은 마치 쓰러진 병사들처럼 조리대에 흩어져 있었고 향신료는 특히 격렬한 파티 후에 색종이 조각처럼 흩뿌려져 있었으며 냉장고는 잊혀진 음식들의 무덤이었고 각 용기는 진행 중인 과학 실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힘든 일,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는 비싸고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그의 부엌은 두려움과 후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엌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불필요한 도구, 달걀 큐브나 바나나 슬라이서 같은 것과 중복된 것, 그는 야채 껍질 벗기는 기구가 3개나 있었습니다. 을 버렸습니다. 그는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 일부는 그의 조카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을 버리고 향신료를 통합했습니다. 이제 그는 향신료라고 간단히 적힌 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2번 사용했던 제빵기까지 기증했는데 한 번은 벽돌 같은 빵을 만들었고 한 번은 청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니멀리스트 식사 준비 루틴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즐기는 그리고 수십 가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몇 가지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선택했고 주말에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보관하여 평일에
건강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저녁 7시에 먹을 것을 찾아 정신없이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부엌은 더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었습니다. 요리는 스트레스가 줄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시간과 돈을 절약했고 더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요리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게 되자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달걀 큐브 레시피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는 미니멀리스트 식사 준비가 단순히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매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부엌과 복잡한 음식 접근 방식은 요리를 스트레스 많고 불쾌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엌을 단순화하고 미니멀리스트 식사, 준비 루틴을 채택하면 요리가 더 즐거워지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도구를 버리고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면 요리가 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와 재료에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식사 준비는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매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의 달력은 약속, 회의, 의무의 만화경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달려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 취미를 위한 시간, 심지어 가족을 위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지만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도하게 일정을 잡았고 자신의 바쁨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정을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약속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초대와 홍보물로 그를 폭격하는 몇 개의 이메일 목록에서 구독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받은 편지함은 이미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이 즐기는 일을 위해 달력에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을 업무 회의만큼 중요하게 취급했고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이제 그의 주간의 협상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직장과 집 모두에서 업무를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청소 서비스를 고용하여 자신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삶의 덜 즐거운 측면을 아웃소싱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집중하고 삶을 더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가졌고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모두에서 더 생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넘쳐나는 일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면서 잠도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하게 계획된 삶은 스트레스 소진,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을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면 시간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일정을 단순화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초대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시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를 위임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칼의 아파트는 충동 구매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결코 사용하지 않은 기기, 한 번 입은 옷, 그리고 읽지 않은 책들이 모든 표면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온라인 쇼핑의 달인이었고 최신 필수품을 클릭 한 번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행 계좌는 그의 물건 컬렉션만큼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종종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물건을 모으는 사람이었지만 재정적 안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고와 새로운 것을 얻는 순간적인 만족감에 이끌려 생각 없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비 습관을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출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한 모든 구매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필수적이지 않은 구매에 대해 대기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보이면 24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하루가 지나면 종종 그 물건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만족은 종종 아무런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마케팅 이메일 구독을 취소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으로 그를 유혹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광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의 유혹에 덜 취약해졌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재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물건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 관계, 개인적인 성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적을수록 진정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생각 없는 소비는 재정적 스트레스와 어수선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마음 챙김 소비를 실천하면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출을 추적하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또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구매에 대해 대기 기간을 적용하면 충동 구매를 피하고 소비에 대해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책상은 서류의 기념비였습니다. 청구서, 영수증, 메모, 그리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낙서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혼돈스러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종종 여러 겹에 쌓인 종이를 파헤치는 고고학 발굴을 포함하는 헤라클레스의 업적에 버금가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작업 공간이라기보다는 종이 연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종이 없는 탐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문서 산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분류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는 중요한 문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명확한 이름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파쇄기에 투자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묘하게 만족스러운 종결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물리적, 디지털 정크메일 모두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온라인 청구서 발행 및 결제를 선택하여 그의 삶에 유입되는 종이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메모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로 뒤덮인 수많은 종이, 조각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그의 펜은 묘하게 방치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책상은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실제로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정보에 대해 더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잊혀진 수표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잃어버린 일부 문서까지 발견했습니다. 슬프게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없는 것이 단순히 어수선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종이를 관리하는 끊임없는 부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더 가볍고 더 정리정돈되었으며 놀랍게도 환경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느꼈습니다. 어수선한 물리적 공간은 종종 어수선한 정신 공간을 반영합니다. 특히 종이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정보 관리를 단순화하면 정신 에너지를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관하고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 없는 것은 어렵지만 보람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에 대한 헌신과 기술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리적, 디지털 영역 모두에서 삶의 다른 영역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없는 접근 방식은 정보를 훨씬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 돈,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지의 아파트는 물건 전시장이었습니다. 장식품, 기념품, 미술품, 그리고 기타 여러 장식품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물건들을 모았고 각 물건은 추억이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어수선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알림에 둘러싸여 마치 자신의 삶의 박물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장식을 단순화하여 더 미니멀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여 진정으로 자신에게 공감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렸습니다. 그는 일부 물건을 기증했고 다른 물건은 친구들에게 주었고 몇 가지는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서적인 어머니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런 다음 그는 공간과 개방감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가구를 재배치하여 부피가 크거나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 핵심 미술 작품을 선택하여 눈에 띄게 전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빈 공간의 아름다움, 숨 쉴 공간이 있다는 차분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더 가볍고 더 통풍이 잘 되며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꼈습니다. 그는 추억과 연결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물건에 둘러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시하지 않고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 장식이 단순히 미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너무 많은 물건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끊임없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하는 등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수선한 생활 공간은 어수선한 정신 공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식을 단순화하면 더 평화롭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균된 듯한 미니멀리스트 아파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을 반영하고 당신의 웰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장식을 정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타일을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당신답다고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식에 대한 미니멀리스트 접근 방식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집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존은 만성적인 짐 싸기 과다였습니다. 모든 여행에서 아무리 짧더라도 그는 옷, 기기, 그리고 그가 결코 사용하지 않는 기타 여러 물건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눈볼에서 예상치 못한 공식 행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도한 짐 싸기는 여행을 스트레스 많고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녔고 추가 수화물 요금을 지불했으며 종종 여행을 실제로 즐기는 것보다 여행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행 습관을 단순화하여 미니멀리스트 여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필요한 필수 품목에 초점을 맞춘 짐 싸기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을 말아서 여행 가방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더 작고 가벼운 여행 가방에 투자하여 스스로 짐을 덜 싸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원백 여행 철학을 채택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기내 반입 가방에 담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했고, 믹스앤 매치할 수 있는 다용도 품목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여행하는 즐거움, 무거운 여행 가방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여행은 스트레스가 줄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시간과 돈을 절약했고 더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짐을 가볍게 싸는 도전을 즐기기 시작했고,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 여행이 단순히 짐을 적게 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수화물을 잃어버리거나 무거운 여행 가방을 처리해야 하는 끊임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여행 경험에 더 집중하고 순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짐을 과도하게 싸는 것은 여행을 스트레스 많고 번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 습관을 단순화하고 짐 싸기에 대한 미니멀리스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여행이 더 즐겁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의도적으로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짐 싸기 목록을 만드는 것은 필수품만 가져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품목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말아서 싸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여행 가방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행하는 것은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화물 요금에 대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케빈의 집은 물건 저장소였습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가구, 필요하지 않은 장식품, 그리고 그가 수년 동안 모아온 기타 여러 물건들이 모든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감상하지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마치 창고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잊혀진 소유품들의 박물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생활 공간을 단순화하여 더 미니멀하고 매력적인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여 목적에 맞지 않거나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렸습니다. 그는 일부 물건을 기증했고 다른 물건은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며 몇 가지는 많은 숙고와 약간의 눈물 후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공간과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가구를 재배치하여 부피가 크거나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몇 가지 핵심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빈 공간의 아름다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주는 차분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더 가볍고 더 개방적이며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물건에 둘러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과 관련된 추억들을 끊임없이 전시하지 않고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 생활이 단순히 미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너무 많은 물건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끊임없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하는 등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수선한 집은 어수선한 마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을 단순화하면 더 평화롭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텅 빈 살균된 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을 반영하고 당신의 웰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타일을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당신답다고 느껴지는 집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장식에 대한 미니멀리스트 접근 방식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집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벤의 마음은 생각, 걱정, 불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거의 사건을 되풀이하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갇힌 것처럼 느꼈고 끊임없이 정신적인 잡담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끄럽고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풍경을 단순화하여 더 미니멀한 마음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숨에 집중하고 생각을 붙잡히지 않고 왔다가 가게 하는 명상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현재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정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믿음을 놓아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비판객에 도전하여 자기 의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생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의 힘, 자신을 친절과 이해로 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없애면서 정신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받아들임의 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심오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차분하고 더 평화롭고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의 생각을 더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의 힘,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 안에서 평온함과 고요함을 찾는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은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과 같은 연습을 통해 미니멀리스트 마음을 키우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인 명료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은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대한 더 큰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현재 순간에 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믿음을 놓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여정은 박탈이나 자기 부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성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삶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소유물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허구이지만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군분투와 성공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미니멀리즘이 개인적인 여정, 개인적인 필요와 가치에 맞춰진 발견과 개선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 원칙은 단순화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정신적인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얻습니다. 마음챙김 소비에 집중함으로써 욕망하고 획득하는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사고방식을 키움으로써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의 이점은 깔끔한 옷장이나 간소화된 일정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그리고 더 큰 목적의식 등 웰빙의 더 깊은 측면을 건드립니다. 과잉을 놓아줌으로써 필수적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더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 의심과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애초에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완벽이 아닌 진전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니멀리스트로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비지상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적게 사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연결, 경험, 그리고 잘 살아온 삶을 추구하는 등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